그러면 이제 여러분 국가정보하고 연구 동향 이제 첫 시간이잖아. 이제 했죠. 자, 근데 1번 뭐라고 돼 있어 지금? 정보가 인텔리전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보라는 말을 그치 인텔리전스와 인포메이션을 전부 뭐라고 번역했다? 정보라고 번역했단 말이야. 이해했죠? 근데 뭐 시험에 나는 건 아닌데 인텔리전스와 인포메이션 중에 뭐가 먼저 들어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뭐가 먼저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렇지, 인포메이션이 먼저 들어왔을 것 같지? 근데 그게 아니라 어때? 인텔리전스가 먼저 들어왔다. 그러니까 옛날에 어때요? KCIA라고 해서 중앙정보부가 있었잖아. 이때 이제 그 정보가 인텔리전스로 들어오고 이제 어때요?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어때? 인포메이션이 이제 나중에 들어왔다고 할 수 있어. 그렇죠? 자, 어쨌든 인포메이션하고 인텔리전스를 어때요? 똑같이 정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어때요? 또 의미는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때? 미국에서도 인포메이션과 인텔리전스를 구별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봐봐 여러분. 정보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정의 또한 다양하다. 이건 뭐 쉬운 거고 시험에 뭐 나는 건 아닌데 어제도 봤잖아요, 여러분. 정보사회론에서 말하는 정보하고 국가정보학에서 말하는 정보는 다르다라는 거야. 이해했죠? 자,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종종 정보의 의미에 대해서 혼란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유는 인포메이션과 인텔리전스라는 용어를 구분 없이 뭐예요? 정보라는 명칭으로 통용하여 사용하는 데서 비롯된다라는 거지. 이해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인포메이션과 인텔리전스를 명백히 구분하여 정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인포메이션이다. 그치? 인포메이션. 이 인포메이션은 그쵸? 요 기억해. 이게 자료, 첩보, 지식 이거를 다 통용해서 뭐라고 하는 거야?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인텔리전스다라고 하면 그쵸? 인텔리전스는 일단 지식 중에서 그치? 일단 자료, 첩보, 지식 중에서 뭐야? 지식이어야 되고 이해했죠? 뭐와 관련돼 있어야 돼? 일단 비밀성이 있어야 돼. 원칙적으로 비밀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거는 국가 안보나 국가 이익과 관련이 있어야지 어때? 인텔리전스다. 이렇게 딱 정리하면 돼. 이해했죠? 그러면 생각해봐 여러분. 이제 생각해봐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인포메이션과 인텔리전스는 어떤 게 더 범위가 큰 거야? 인포메이션이 더 큰 거지. 그럼 포함관계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때요? 지식과 인텔리전스는 어떤 게 범위가 커? 지식이 크지. 우리가 이제 지식이라고 하면 어때? 교수님들이 논문 쓴 거. 이런 것도 다 뭐예요? 지식이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런데 그런 지식 중에서, 이해했죠? 지식 중에서 뭐만? 국가안보와 국가 이익과 관련된 것만 뭐다? 인텔리전스다. 이해했죠?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그래서 인포메이션을 생각해봐요, 여러분. 일반 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정보, 인포메이션은 정보학계, 여기서 말하는 정보학계는 정보사회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가정보학을 말하는 거예요. 국가정보학에서 통용되고 있는 정보, 인텔리전스에 비하여 보다 포괄적 개념이다라는 거죠. 그렇지? 인포메이션이 포괄적 개념이라는 거야.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상태로 존재하는 자료다. 그렇죠? 그럼 이제 생각해봐 여러분. 여기 어때? 얘는 의미가 없는 거지. 이해했죠? 의미가 없는 거잖아. 그러면 첩보는 어때? 의미가 있어 없어? 그 다음에 자 읽어보면 자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상태로 존재하는 자료와 그 의미와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의 첩보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뭐는 있어? 의미는 있어. 근데 뭐가 안 된 거야 얘는? 검증이 되지 않은 거지. 이해했죠? 그러면 지식은 얘는 어때? 의미도 있고 뭐도? 검증도 된 거야. 이해했죠? 그런데 이 지식 중에서 뭐예요? 모든 지식이 다 뭐가 되는 건 아니다. 인텔리전스가 되는 건 아니고 인텔리전스가 되려면 어때? 국가안보와 국가이익, 국가안보와 국가이익과의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의미와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의 첩보 그리고
그 현상의 의미가 분석 및 평가 과정을 거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내용으로 통용되는 지식 등을 포함하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지식이 다 인텔리전스가 되는 건 아닌 거지. 그렇죠? 자, 그러면 인텔리전스는 대체로 가공된 지식이야. 일단 지식이긴 해야 돼. 그렇죠? 지식, 즉 어떤 현상의 의미가 분석 및 평가 과정을 거쳐서 타당성이 검증된 지식이라고 할 수 있어. 자,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야. 일단 지식에 동그라미 치고, 그렇다고 모든 지식이 인텔리전스라고 할 수는 없고, 국가정책이나 국가안전보장에 관련하여 정부기관이나 군대에서 한정적으로 사용되는 특수용어다라는 거죠. 이해했죠? 통상 군사상의 첩보나 비밀 내용, 비밀에 동그라미 쳐, 비밀 내용을 담은 지식을 인텔리전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식 중에서 국가정책이나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지식을 뭐라고 한다? 얘를 그치 우리가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일반적 지식 또는 어때? 학문적인 정보와는 달리 인텔리전스는 뭐를 가져? 이 속성으로 비밀성을 갖는다. 그치? 비밀성을 포함하고 있는 지식이라는 점에서도 명백히 구분되는 용어다라는 거죠. 이해했지?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얘 뭐 시험에 나는 건 아니야. 여러분, 교수님들이 굉장히 게을러서 막 문제에다가 그림 넣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수능은 한 문제 낼 때 뭐예요? 한 3천만 원씩 주니까 어때? 그림도 넣고 막 그런데 얘는 그치 한 장 내봐야 뭐 10만 원 줄까? 저 정확히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때? 막 그림을 넣고 그러진 않는데 그 여기 가장 큰 범위에 있는 게 뭐야 이게? 이게 인포메이션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그치 여기에는 뭐예요? 우리가 첩보도 들어가고 지식도 들어가. 그치 여기 지식 어쨌든 지식이라고 하면 이 지식 중에서 일부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인텔리전스가 되는 거야. 그렇죠? 뭔 말인지 알겠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 지식 말고도 여긴 또 뭐도 올 수 있겠어. 첩보도 올 수 있겠지. 첩보도 뭐예요? 인텔리전스를 포함하는 거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시험은 어떻게 나냐 하면 인포메이션과 인텔리전스의 구별. 그 다음에 어때? 첩보와 인텔리전스의 구별. 요거 이제 시험에 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를 해결한 거예요. 자, 하나를 해결한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나는 거는 학설. 그치. 학설이 시험에 많이 나. 그쵸? 자, 웹스터 사전 같은 건 뭐 시험에 아직 안 났는데 충분히 날 수 있어. 웹스터 사전에는 인텔리전스를 군사적 목적, 동그라미 쳐. 그쵸?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 비밀 첩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인텔리전스가 정보인데 이 인텔리전스를 정보라고 번역하지만 인텔리전스는 지식이잖아. 예, 지식 중에서 군사적인 목적을 위해 비밀 첩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그렇죠? 근데 로엔탈, 정말 중요하다. 이거는 로엔탈. 정보란 비밀을 그 속성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했죠? 비밀을 속성으로 하는 것으로 국가 안보와 관련하여 그 소요가 제기되고 소요라는 건 어때? 필요한 바가 제기된다. 이런 뜻이야. 이해했죠? 필요한 바가 제기되고 수집 분석을 통해서 국가 안보 정책에 유용하게 반영될 수 있는 하나의 동그라미 쳐. 뭐라고요? 투입 변수다. 그러니까 시험에는 이제 어떻게 나냐 하면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이렇게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투입 변수라는 말은 누구라도 쓸 수 있지만 여기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어때요? 투입 변수라는 말을 쓴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 로엔탈밖에 없어. 그래서 어때요? 투입 변수란 말 나오면 로엔탈이구나. 이해했죠? 자, 그래서 비밀을 속성으로 하며 국가안보와 관련해서 그 소요가 제기되고 수집 분석을 통해서 국가안보 정책에 유용하게 반영될 수 있는 하나의 투입 변수 하면 로엔탈. 자, 정보활동은 단순히 정보의 산출에 그치지 않고 생산된 정보를 방첩활동을 통해 보호하는 동시에 합법적 기관에 의해서 요청되는 공작활동의 수행까지를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이제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정보활동이잖아. 국가정보기관이 하는 정보활동. 쉽게 생각하면 어때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미국의 CIA 또는 우리나라의 국가정보원이, 그치. 그치. 이거 말고도, 그치. 여러분이 가려고 하는 것도 다 정보기관이잖아. 이해했죠? 국방정보본부도 있고, 777 사령부도 있고, 방첩사령부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는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그냥
국가정보원이나 어때 CIA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정보기관이 그치 정보기관이 하는 활동을 뭐라고 하겠어? 이걸 정보활동이라고 할 거 아니야. 그쵸? 정보활동. 요것도 뭐 이게 너무 쉬워서 이제 나중에 다 알게 되는데 그러면 정보활동은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냐면 어때요?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 그쵸? 그러면 어때요? 첩보, 수집. 그 다음에 어때요? 두 번째는 분석. 자, 분석.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뭐예요? 이게 그쵸? 우리가 비밀 공작. 네 번째는 어때? 방첩이다. 그러니까 오늘 첫 시간이니까 그쵸? 자, 비밀 공작은 어때요? 최근에도 이제 문제가 된 거잖아. 어제 오늘 어때요? 지금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를 어때요? 그치? 지금 모사드가 가서 어때? 암살했잖아. 어디 들어갈까요? 그거는 여기 네 가지 중에서 그렇지 비밀. 그치. 그 정도 하면 돼. 지금은 비밀 공작이란 말이야. 이해했지? 그럼 어때요? 거기는 그 암살 못하게 뭐야? 막 지키고 모사드 같은 애들 오면 어때? 그치? 막 체포하고 이런 걸 뭐라고 할까? 방첩. 이해했지? 방첩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때요? 첩보를 수집해가지고 어때? 분석하는 거. 요 네 가지란 말이야. 그러면 보통 이제 뭐예요? 우리가 지식과 관련된 거는 뭐가 되겠어요? 인텔리전스라고 했을 때 지식과 관련된 거는 요 네 가지 중에 뭐가 되겠어? 그렇지. 첩보 수집과 분석 요거잖아. 근데 로엔탈은 뭐까지? 방첩이나 비밀 공작까지 다 어디에 포함된다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인텔리전스에 포함된다. 이렇게 말한 거야. 이해했죠? 자, 그래서 정보 활동은 자, 단순히 정보의 산출. 정보의 산출이라고 하면 어때요? 첩보 수집이나 분석이잖아. 그렇죠? 산출에 그치지 않고 생산된 정보를 방첩 활동을 통해서 보호하는 동시에 방첩 활동도 어디에 들어가? 인텔리전스에 들어간다라는 거고 합법적 기관에 의해서 그쵸? 요청된 공작 활동의 수행까지를 포함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합법적 기관에 의해 그러니까 주의해야 돼. 비밀 공작 자체가 합법적 활동이라는 얘기는 아니지. 그건 어때요? 외교부에서 잘 봐. 이제 생각해봐. 이스라엘 외교부에서 하마스 저 새끼를 우리가 죽일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럼 네가 가서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그 모사드한테 어때요? 합법적 뭐예요? 지금 기관에 의해서 요청된 공작 활동의 수행. 이걸 비밀 공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엔탈은 이거 네 가지가 다 어디에 들어간다. 인텔리전스에 포함된다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것까지 몰라도 돼. 그냥 이 말 나왔을 때 로엔탈이네. 그거 알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정보란 첩보의 수집, 분석, 배포의 과정과 그 결과물, 이와 관련된 일련의 방첩에다가 뭐까지? 공작 활동, 그리고 어때? 이러한 업무에 관련되어 있는 조직을 통칭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약간 주의해야 되는데, 지금 지식 활동 조직을 포괄하는 말이다. 국가정보라는 거는 이걸 말한 사람은 누구야? 켄트란 말이에요. 셔먼 켄트. 이제 뒤에 가서 나와. 셔먼 켄트인데, 사실은 어때? 로엔탈도 이런 말을 했다는 거야. 근데 시험에 로엔탈하고 셔먼 켄트를 동시에 줄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만약에 어때? 로엔탈과 셔먼 켄트가 둘 다 나왔어. 그럼 누굴 찍어야 돼? 켄트를 찍어야 돼. 이해했지? 켄트를 찍어야 돼. 그걸 이제 뭐예요? 그건 이름도 있어. 그렇죠? 우리가 삼중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정보활동의 삼중성. 자, 국가정보의 삼중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로엔탈은 그렇다. 그래서 여기서는 2번, 3번은 시험에 나기가 좀 어려워. 왜? 켄트하고 겹치잖아. 이해했죠? 그러니까 1번에서 투입 변수 하면 어때요? 로엔탈이라고 하면 돼. 로엔탈이니라고 묻지는 않았지만 어때요? 이것도 올해 시험에 났었어. 올해. 자, 그러니까 어때요? 이건 로엔탈의 정보에 대한 정의는 너무 그치 명백하기 때문에 그냥 국가정보 해서 어때? 그럼 맞는 말이잖아. 그쵸? 그러면 리첼슨, 이것도 정말 중요한 사람이에요. 리첼슨. 정보를 현재 또는 잠재적으로 국가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들이나 작전 지역에 대한 첩보 자료들을 수집, 평가, 분석, 종합, 판단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생산된 결과물로 정의하고 있다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때요? 이게 누구예요? 물어보면 어때? 리첼슨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 이해했지? 그러면 여기 나온 학자들 중에 잠재적이라는 단어를 쓴 학자는 2명이야. 이해했죠? 자, 리첼슨하고 어때? 슐스키다. 이해했죠? 리첼슨과 슐스키가 둘 다
잠재적이란 말을 썼어. 그래서 동그라미 쳐. 잠재적이야, 잠재적. 잠재적이 어때? 리첼슨. 밑에 5번에 어때? 슐스키에도 어때? 잠재적이라고 돼 있잖아. 그치? 자. 근데 리첼슨과 그치 슐스키가 잠재적이라는 의미를 사용한 거는 완전히 달라. 이해했죠? 다만 우리는 구별해야 되니까 어때? 잠재적 이런 거에 주목하지만 리첼슨은 어때? 잠재적으로 국가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치? 잠재적으로 어때? 국가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한 거고, 슐스키는 어때? 잠재적인 적의 위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다시 잠재적인 적의 위협 하면 어때? 슐스키. 잠재적으로 국가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면 어때? 리첼슨. 이해했죠? 일단 구별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자, 그래서 정보를 현재 또는 잠재적으로 국가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들이나 작전 지역에 대한 첩보들이다. 자, 국가들이나 작전 지역에 대한 첩보 자료들을 수집, 평가, 분석, 종합, 판단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생산된 결과물이다 라고 정의한 사람은 누구야? 리첼슨. 이해했죠? 자, 여기까지. 여기는 좀 외워야 돼. 근데 여기가 되게 중요한 게 작년 시험엔 있잖아요. 2페이지하고 14페이지하고 15페이지에서 두 문제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는 거지. 그쵸? 그러면 이제 항상 텀을 두고 2년, 그러니까 올해 시험 난 거는 어때요? 올해 시험 난 건 내년에 시험 나기보다는 그 다음에 시험에 나는 거고, 올해는 오히려 어때요? 작년에 난 게 중요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작년에 2페이지에서 두 문제나 났다고 하면 여러분도 어때? 올해는 이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잠재적으로 국가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들이나 작전 지역, 동그라미 치면, 그치? 여기에 대한 첩보 자료들, 수집, 평가, 분석, 종합 판단하는 거는 뭐예요? 그냥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뭐, 어떤 구별되는 점이 없어, 여기서는. 이해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종합 판단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생산된 결과물로 정의하고 있다라는 거죠. 심스는 아직 시험에 안 났는데 이 사람이 되게 특이한 사람이야. 이 학자들 중에 잘 읽어보면 심스는 정보를 행위자 또는 정책 결정자를 위해서 수집, 정리, 분석된 첩보라고 정의했다. 근데 여기는 별 특징이 없는데 심스는 정책 결정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수집된 자료라면 뭐라고 해? 공개적이든 비밀적인 것이든 상관없이 모두 인텔리전스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그러니까 아까 뭐예요? 비밀을 속성으로 한다고 했잖아, 인텔리전스는. 근데 어때? 거기 혼자 주장하는 거잖아, 지금. 그치? 혼자. 야, 비밀 필요 없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심스. 아직 시험엔 안 났는데, 심스가 어때? 심스는 뭐가? 비밀을 속성으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다? 심스다. 이해했죠? 그리고 원래 제 생활해보면, 요거 오늘 첫날이니까, 여러분, 이게 정보라고 하고, 그치? 정보라고 하고, 자, 그다음 어때? 정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요거는 이제 구별해야 되는데, 정보는 뭐라고 그랬어? 지식이라고 했잖아. 그럼 정책은 뭐예요? 이거는 결정. 그럼 예를 들면 어때요?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면 돼. 쉽게 생각하면 대통령이 어때? 정책을 결정할 때 뭐가 필요하겠어? 지식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정책에 지식을 제공하는 거를 뭐라고 하는 거야? 정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심스가 말하는 것처럼 행위자 또는 정책 결정자를 위해서 수집, 정리, 분석된 첩보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별 특징이 없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이건 별 특징이 없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때? 정책 결정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수집된 자료라면 공개적이든 비밀적인 것이든 상관없이 모두 인텔리전스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 사람이 누구다? 이게 심스야. 그렇죠? 자, 다시 리첼슨과 슐스키, 아이고 로엔탈 진짜 다 중요한 사람들이거든. 그러면 정보란 국가 안보 이익을 증진시키고 실제 또는 잠재적인 적의 위협. 리첼스는 뭐였어요? 잠재적으로 국가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들이나 작전 지역에 대한 첩보 자료들이라고 했잖아. 그렇죠? 완전히 다른 말인데 어쨌든 대처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입안 및 시행에 관한 지식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표현만 조금 다른 거죠. 어때? 다 같은 말 하고 있어. 심스나. 그치? 야, 정책에 정보를 제공하는 거야. 정보가 뭐야? 지식이니까. 정책 결정에 지식을
제공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치? 정책 결정에 제공되는 지식을 뭐라고 한다? 정보라고 한다라고 말하는 거야. 다. 자, 그래서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위반 및 시행에 관한 지식을 뭐라요? 예, 슐스키. 슐스키는 이제 심스가 정보를 지나치게 광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왜? 야, 비밀이 아닌 것도 뭐 다 정보에 인텔리전스에 포함시키니까 지나치게 광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비밀성이 포함된 것만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데 슐스키뿐만 아니라 어때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 뭐야? 그렇죠? 비밀성이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자, 그럼 3번 슐스키는 정보를 근본적으로 외부 집단이 숨기려고 노력하는 첩보 자료에 접근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첩보 수집 같은 거는 어떻게 누가 하는 거야? 세 글자로. 세 글자로는 스파이가 하는 거고 두 글자로 말하면 어때? 간첩이 하는 거잖아. 이해했죠? 그러니까 정보는 근본적으로 외부 집단이 숨기려고 노력하는 첩보 자료에 접근하고자 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 그죠? 정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이제 미국의 어때요? 머피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그렇죠? 1970년대에 미 의회에 있는 위원회다. 위원회는 어때? 대통령이 위원회를 만들 수도 있고 어때요? 의회에서 위원회가 조직될 수도 있는데 이건 어때요? 미 의회 위원회야. 의 보고서에서는 인텔리전스의 개념을 신문이나 잡지와는 달리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접하기 어려운 자료로 제안했다라는 거죠. 이해했죠? 머피위원회나 웨스터 사전은 아직 시험에 난 적은 없어. 이해했죠? 그렇지만 어때? 로엔탈, 리첼슨, 심스도 아직 시험에 난 적은 없는데 로엔탈, 리첼슨, 슐스키는 어때요? 진짜 중요하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데이비스. 이 사람도 그치 아직 시험에 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해. 그럼 데이비스는 정보를 인텔리전스가 다른 첩보나 조언보다는 비교 우위를 가질 경우에 관심을 얻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비교 우위라는 건 어때? 우수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거 주장한 사람 누구다? 데이비스. 이해했죠? 데이비스. 비교 우위를 가질 경우에 어때요? 관심을 얻게 된다고 설명한 사람은 데이비스. 비교 우위만 동그라미 쳐놓으면 데이비스구나. 자, 즉 인텔리전스는 다른 어떤 첩보나 조언보다 질적으로 우수해야 한다라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면 허만, 그쵸? 허만 되게 중요하다. 그쵸? 허만 맨날 그쵸? 허만은 이제 오답선지로 나와. 그쵸? 자, 허만은 정보는 정보활동과 목표의 비밀보호 노력 간의 경쟁 사이에 위치한다고 주장한다. 자,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정보활동은 뭐야? 그러면 쉽게 말하면 어때? 정보활동은 세 글자로 말하면 스파이, 간첩이잖아. 그치? 그 다음 어때? 비밀보호 활동은 뭐가 되겠어요? 방첩이잖아. 이해했죠? 그래서 정보활동과 목표의 어때? 비밀보호 노력 간의 경쟁 사이에 위치한다고 주장하면서 요거 이제 맨날 나와. 정보는 모든 정보의 첩보 자료를 활용하지만 기본적으로 끝없는 은폐와 기만으로 가득 찬 부분을 꿰뚫고자 하는 노력이다. 라고 하면, 그치? 자, 은폐와 기만으로 가득 찬 부분을 꿰뚫고자 하는 노력하면 누구야? 이 허만이다. 이해했죠? 이거는 뭐 특이하니까, 그치? 이거를 맨날 로엔탈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다. 이해했죠? 로엔탈 아니라 이건 허만이다. 그쵸? 허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놨어. 그치? 위를 가지고 어때? 한 문제를 구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를 구성했냐면 어때? 로버트슨을 또 단독 문제로 구성했었다. 자, 그러면 로버트슨 뭐라고 했냐면 정보를 제대로 정의하자면 어때? 위협, 국가, 비밀, 수집, 그 다음에 어때? 분석, 의도 등의 용어들을 포함시켜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 맞춰봐. 위협, 국가, 비밀, 수집, 분석, 의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국가? 일 것 같잖아. 그럼 틀린다. 그러면 이해했지? 국가일 것 같잖아.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국가안보와 국가이익. 과 관련된 게 인텔리전스라고 했잖아. 그럼 어때? 그러니까 요걸 안 봤으면, 그치. 다 국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국가가 아니라 어때? 국가 이익 이렇게 돼 있었어. 그럼 국가 이익 다 찍을 거 아니야? 근데 어때요? 로버트슨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위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자, 그래서 2번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협이다. 그래서 어때? 위협에 빵꾸 뚫어놓고 이게 뭐 들어가요? 이렇게 문제가 났었다. 그래서 위협이다. 왜냐하면 위협이 없다면 정보기관이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자,
위협이란 단순히 어떤 사람이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미지의 요소라기보다는 심각한 손실이나 어때 부상을 야기할 수 있는 게 위협이야. 이해했죠? 자, 그래서 정보는 타인의 비밀을 비밀리에 수집하는 것, 즉 비밀성을 내포한다라는 거예요. 이해했지? 다시 이 사람이 누구야? 로버트슨. 시험에 그치. 로버트슨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게 여기 가로 안에 들어갈 게 뭐예요? 위협. 이렇게 놨으면 반대로 거꾸로 어때요? 이만한 사람은 누구예요? 로버트슨을 물어볼 수도 있겠지.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어때요? 그냥 이 로버트슨도 어때? 위에 붙여가지고 그냥 한 문제 낼 수 있단 말이야. 이해했죠? 시험에 났던 건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위협이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협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를 봐봐 여러분.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텔리전스의 개념을 좁은 범위로 제한하는 경향을 보인다. 아까 좁은 범위로 제한한다고 하면 뭐가 되겠어? 비밀성이 있어야, 그렇지, 인텔리전스가 된다는 거지, 그렇죠? 요컨대 슐스키, 가슨, 메카시, 로엔탈, 허만 등 대부분의 학자죠. 자, 등 정보학 분야의 저명학자들은 대체로 인텔리전스의 개념을 국제관계, 국방, 국가안보, 비밀성에 관련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라는 거죠. 누구의 의견에 반대한다는 거야? 심스의 의견에 반대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때?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이제 두 번째.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그치, 인포메이션과 인텔리전스의 구별. 이해했죠? 두 번째는 어때? 각각의 학설. 그 다음에 이제 또 시험에 나는 게 뭐야? 정보와 첩보의 구분. 이해했죠? 그래서 어때? 이렇게 말하면 요 페이지에서 세 문제가 나는 거야. 이해했지? 세 문제가 나는 거야 지금. 그러면 이제 정보하고 첩보는 또 어떻게 교별되니? 정보는 인텔리전스를 말하고, 자, 첩보. 그러면 이제 생각해봐 여러분. 여기는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보면 어때? 자료가 있고, 그렇죠? 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 어때? 첩보가 있고, 그 다음에 어때? 정보 인텔리전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첩보는 영어로 뭐라고 하겠어? 아까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거고, 얘는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거고, 얘는 데이터라고 하는 거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봐. 우리가 정보사회론에서는 자료를 가공하면 첩보가 되고, 그렇지? 이게 정보라고 하지 여기서는, 그렇지? 정보사회론에서는 이걸 정보라고 하고, 얘를 지식이라고 하잖아. 근데 그러니까 다른 과목이잖아, 다른 과목. 정보사회론과 국가정보학은 다른 과목이니까. 그거를 연결시켜서 한 번에 이해하겠다. 하지 말고 그냥 따로따로 이해하면 돼. 이해했죠? 왜냐하면 각 학문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다른 거니까. 그럼 어때? 자료, 첩보, 정보. 지금 뭐예요? 국가정보학이잖아. 그러면 여러분 잘 봐. 여기서 그렇지. 근데 뭐 정보사회론 얘기를 왜 하는 거야? 그렇지. 오히려 헷갈릴 수가 있겠네. 근데 이제 잘못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 이거를 가공하고 이거를 가공해서 이게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는 이제 그렇게 안 나와. 이해했죠? 자료와 첩보의 차이점은 뭐예요? 얘는 그치? 얘는 뭐가 없어? 얘는 목적이 없어. 이해했죠? 근데 첩보는 뭐가 있어? 얘는 특정한 목적이 있어. 이해했죠? 특정한 목적이 있어. 특정한 목적이 있고, 정보는 어때요? 특정한 목적으로 수집한 것을 뭐 한다? 검증한다. 검증. 이해했어요? 아까도 지식 검증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요 자료와 첩보의 구분은 어때? 특정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구별하는 거야. 이해했죠? 자, 그러면 자 핵심 정리를 봐봐. 정보와 첩보의 구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정보와 첩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오늘날 정보라는 용어는 지식의 총칭이라고 볼 수 있으나 정보 공동체나 정보학에서 정보란 용어를 엄격하게 정의하고 일반 분야의 정보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사용해서 데이터, 자료, 첩보, 정보라는 용어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자료는 그냥 생자료라고도 해. 이해했죠? 생자료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가공되기 전이라서 생자료라고도 하는데 특정한 목적에 의해 평가되어 있지 않은 단순한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는 어때? 특정한 목적에 의해 평가되지 않았다. 평가가 없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가 없다는 게 더 중요한 거야. 특정한 목적이 없다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이해했죠?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평가되어 있지 않은 단순한 사실이나 기호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자료. 그렇지?
자료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별표에 이것도 언론 자료, 인터넷 자료 등 모든 공개 자료와 기상 관측, 통계, 농산물 생산량, 국민 소득 등 이게 이제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뭐지? 첩보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물어보면 어때요? 이건 뭐다? 자료다. 이해했지? 이거 자료. 이거 시험에 난다. 여기 있는 진짜 그제 요 한 문장 한 문장이 다 시험에 난다고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봐. 이제 정보기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야, 국민소득 자료를 정보기관이 이거를 자기가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GDP를 조사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GDP는 누가 조사하겠어요? 아이고, 그 시험에 안 나. 한국은행이 조사할 거 아니야. 경제성장률 같은 건 한국은행이 조사할 거 아니야? 그럼 다른 기관이 조사해 놨어. 그러면 어때요? 아직 정보기관 입장에서는, 국정원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냥 다른 기관이 조사해 놓은 거는 뭐야? 우리가 특정한 목적으로 수집한 게 아니니까 뭐에 불과하다는 거야, 이거는. 자료에 불과하다. 뭔 말인지 알겠지? 자료에 불과하다. 자, 그래서 이제 외워. 일반적으로 언론 자료, 인터넷 자료 등 모든 공개 자료와 기상 관측 통계, 농산물 생산량, 국민 소득 등은 뭐에 속한다? 자료에 속한다. 그렇죠? 이게 중요하다. 자, 그다음에 자, 첩보 다시 동그라미 쳐 뭐라고요? 목적성을 가지고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야. 이해했죠? 목적성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수집한 자료를 뭐라 그래? 얘를 첩보라 그래. 그러니까 교수님들은 어때요? 이걸 가공했다라는 말은 아예 없잖아. 이해했지? 그건 정보사회원에서 나오는 말이고 가공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자료 중에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수집한 거는 뭐가 되는 거야? 첩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포함관계는 성립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포함관계는 성립하는데 얘와 얘의 구별은 뭐예요? 특정 목적이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이걸로 구별한다. 그렇죠? 첩보는 목적성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수집한 자료를 말한다. 그 의미와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았지만, 그렇지? 타당성이 검증되면 뭐야? 이건 인텔리전스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분석 및 평가 과정을 거치면 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수집된 자료이므로 잠재적으로 필요한 자료 또는 지식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별표해. 그게 아무리 정교한 내용이라도 일단 전문 정보기관에서 정제되지 않은, 그렇죠. 우리가 정제되지 않으면 첩보로 간주한다. 그럼 이제 아까 이게 뭐하고 똑같은 말이냐 하면 모든 지식이 다 인텔리전스가 되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 그럼 생각해봐 여러분. 정말 정교하게 쓰여진 논문 같은 거 있잖아. 그것도 뭐에 불과하다는 거야? 첩보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이해했죠? 자, 아무리 정교한 내용이라도 누가 교수님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보기관에서 정제되고 정리해야 돼. 이해했죠? 그래야 뭐가 된다. 그렇지? 그래야 인텔리전스가 될 수 있는 거지. 정제되지 않으면 어때? 첩보로 간주한다. 첩보라는 용어는 필요한 지식이기는 하지만 가공 처리되지 않았고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보가 구분된다. 그러니까 한의원 교수님은 뭐라고 했어? 야, 첩보도 뭐가 아니야. 가공되지 않았어.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책에 있는 내용과 다르게 정리해 놓으면 틀리게 돼. 이해했죠? 틀리게 돼. 그래서 어때? 그치. 아예 그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쵸? 여러분 뭐 다 처음 나한테 듣는 거는 괜찮아. 근데 다른 선생님한테 듣고 오면은 어때요? 그 배운 거랑 좀 다른데? 이렇게 생각하면 무조건 내가 맞는 거야. 이해했죠? 내가 맞는 게 아니라 책이 맞아. 교수님들이 맞아. 시험은 어때? 교수님들이 내는 거예요. 이해했지? 내가 말했지? 그래서 첩보로 간주한다. 첩보란 용어는 필요한 지식이긴 하지만 어때? 가공 처리되지 않았고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보가 구분돼. 그렇죠? 사회에서 통용되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그치? 사회에서는 어때? 정보라고 하더라도 정보기관에서 검증되지 않은 자료로 취급되며 수집하면 첩보인 것이다. 수집을 했다는 건 뭐가 되겠어요? 수집을 하면 특정 목적이 있었으니까 수집했을 거 아니야. 이해했죠? 그래서 수집하면 첩보. 그냥 있으면 자료. 이해했죠? 그러니까 교수님이 논문 썼어. 그건 뭐야? 그냥 자료. 정보기관이 이 논문 필요하네. 가지고 뽑아왔어. 그럼 뭐야? 첩보. 그래서 어때? 이 논문을 정리했어. 그럼 뭐가 돼? 지식이 된다. 인텔리전스가 된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정보. 일단 정보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첩보가 돼야 정보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특정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첩보를 수집, 평가, 분석한 후에, 그러니까 수집, 평가, 분석이라는 말은 뭐야 이거는. 수집, 평가, 분석이라는 말은 그냥 관용구로 나오는 거야. 이해했죠? 그럼 생각해봐. 여기서 첩보를 수집했지. 그럼 뭘 평가할까? 중요성을 평가할까? 신뢰성을 평가할까? 아, 그치. 뭐, 믿을 수 있느냐? 일단 신뢰성 평가한 다음에 어때요? 그 다음에 어때? 그 다음에 분석에 들어가는 거잖아. 신뢰성 평가부터 한 다음에. 그래서 어때? 수집, 평가, 분석. 이거는 어때? 그냥 관용어구로 수집, 평가, 분석한 후에 어때? 그 타당성을 검증한 것을 정보라 그래. 그쵸? 수집된 첩보를 수집했다는 것 자체가 뭐가 있다는 거야? 특정 목적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해했지? 수집된 첩보를 정보기관에서 정책결정자의 수요에 맞게 요약되고 검증한 내용이어야 비로소 정보가 된다라는 거야. 이해했죠? 자, 온갖 첩보를 전문 정보기관 요원이 그렇죠? 전문성을 발휘해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내용으로 정리해서 정책 결정자에게 이해가 되고 도움이 될 때 비로소 확실한 정보로서 진가를 발휘하게 된다라는 거야. 이해했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해가 돼. 여러분 잘 봐. 생자료, 데이터라고 했잖아. 데이터는 뭐라고도 불러? 생자료라고도 한다. 아, 별거 없어. 그냥 로데이터란 뜻이에요. 이해했지? 로데이터란 뜻이다. 자, 그래서 생데이터 또는 원시 자료라고 하는데 가공되지 않고 처리나 집계하기 전의 자료다. 이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하는지도 몰라. 근데 중요한 건 뭐다? 그냥 자료는 뭐가 없는 거야. 특정 목적이 없는 거야. 이해했죠? 특정 목적이 없다. 근데 이제 봐봐 여러분. 첩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불문하고 획득되어 알려진 사실 그 자체.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생자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 이해했지? 근데 뭐라고 돼 있어? 생자료 자체 또는 어때? 생자료의 단순한 집적. 그러니까 가공 정도로는 얘를 구별할 수가 없는 거야. 이해했죠? 자료나 첩보나 똑같은데 이 차이는 뭐예요? 객관적 성질은 똑같은데 특정한 목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로 구별한다. 이해했지? 그래서 외워야 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불문하고 어때? 획득되어 알려진 사실 자체. 일단 여기서 이게 왜 자료가 아니라 왜 첩보일까? 뭐 때문에? 획득했다는 것 자체가 수집했단 말이고 수집했다는 말 자체가 어때? 특정 목적이 있었단 말이잖아. 이해했지? 그래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불문하고 획득되어 알려진 사실 그 자체라고 하면 이건 첩보다라는 거예요. 자, 생자료 자체 또는 어때? 생자료의 단순한 집적. 그러니까 생자료 중에서 어때? 특정 목적을 가지고 수집했으면 그게 뭐가 된다는 거야? 그게 첩보가 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자, 정보, 수요자의 의도와 목적에 맞추어서 좁혀진 분석 생산물. 이해했죠? 자, 다양한 첩보를 바탕으로 수요자의 요청에 의해서 생산된 결과물. 이해했죠? 누가 생산했다는 거예요? 정보기관이 생산했다는 말이야. 그렇죠? 최종 수요자인 정책 담당자를 위하여 생산된 지적 산출물 하면 뭐가 된다? 얘는 정보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보성 첩보라는 게 있어. 그렇지? 자, 얘는 첩보란 얘기야, 정보란 얘기야? 첩보란 얘기지. 이해했지? 첩보란 얘기지. 첩보인데 성질이 뭐라는 거야? 정보. 이해했지? 그러니까 얘는 분석하고 어때? 검증하지 않아도 이미 어때? 검증된 거나 마찬가지인 성질을 갖는다. 이런 뜻이에요. 첩보인데.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생자료 자체가 정보인 자료다. 이해했지? 생자료인데 아무런 가공이나 어때? 그냥 수집했더니 바로 뭐야 얘는? 그냥 정보인 거. 이해했지? 그러니까 정제하거나 뭐 검증할 필요도 없이 바로 검증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 자, 그래서 별다른 분석 없이 정보로 사용될 수 있는 수준의 첩보 정보를 뭐라고 한다? 정보성 첩보라고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생생한 영상 첩보는 어때? 분석 없이 그 자체가 정제된 정보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잘 봐. 여기 생각해봐. 영상은 이제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 영상은 1번 동영상,
2번 사진. 어떤 걸 영상이라고 하는 거야? 아, 그치. 영상이란 말이 사진이란 뜻이야. 이해했죠?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어때? 동영상을 영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진, 움직일 독자잖아. 이해했지? 움직이는 사진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영상 정보다 또는 어때? 영상 첩보다 그러면 어때? 얘는 사진. 그럼 어때? 정지된 화면이란 뜻이야. 움직이는 건 어때? 아, 움직이는 건 없어. 이해했어? 그러니까 요거는 뒤에 가서 이제 하겠지만 여러분 생각해봐. 지금 사진을 찍는 거는 사람이 찍을 수도 있지만 주로 어때요? 누가 찍겠어? 인공위성이 찍기. 인공위성이 찍거나 뭐가 찍겠어요? 정찰기가 찍겠지. 정찰기는 그렇지. 헬리콥터가 뭐 전기에서 찍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인공위성이 연락 빨리 확 날아가는데 어때? 그거를 동영상을 찍는다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냥 확 날아가면서 어때? 쓱 지나가면서 어때? 그냥 사진을 쭉 찍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영상 첩보다 그러면 어때? 아, 정지된 화면. 자, 얘는 어때? 사진이다. 그걸 꼭 기억해야 돼. 자, 그래서 생생한 영상 첩보는 어때? 분석 없이 그 자체가 정제된 정보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지? 야, 김정은 모스크바 갔을까 안 갔을까? 이런 거 했을 때 어때요? 모스크바에 기차에서 김정은이 내리는 사진이 딱 찍혀 있으면 그건 어때? 뭐 정지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 그런 걸 뭐라고 불러? 정보성 첩보라고 부른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 정도 하면 돼. 그러면 첩보와 정보의 관계는 로엔탈이다. 그죠? 로엔탈. 모든 정보는 첩보이지만 모든 첩보가 정보인 건 아니다. 아, 생각해봐, 여러분. 이게 생각해보면. 자, 지금 여기 요거 이제 알아야 돼. 이거 말한 사람 누구? 로엔탈. 이해했죠? 그럼 첩보가 있고, 첩보, 인포메이션. 여기 이제 정보가 있는 거잖아. 여기 봤지? 정보는 첩보에 포함된다고 했으니까 어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이게 되는 거잖아. 이해했죠? 그러면 A가 있고 어때? B가 있지. 이해했죠? B는 어디에 포함돼? 아, 첩보에는 포함되지? 정보에 포함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면 잘 봐. 모든 정보는 A는 첩보에 포함되지? 그런데 어때요? 모든 첩보는 어때? B는 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이, 그치. 이거보다 쉬운 게 어딨어. 중학교 1학년 애들도 이건 맞는다. 이해했죠? 그렇지만 어때? 이거 바꿔놓으면 틀려. 자, 그래서 어때요? 이렇게 모든 첩보는 정보에 포함되지만 그럼 어때? 아이, 미친. 틀린 거지. 이해했죠? 자, 그래서 이거 꼭 알아야 돼. 모든 정보는 첩보에 포함되지만 어때요? 모든 첩보는 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누구까지? 로엔탈. 그치? 누가 한 말이다? 로엔탈까지. 그 다음에, 그쵸. 우리가 미국의 국가안보법. 이것도 뭐 100번 나와, 100번. 이해했죠? 1947년. 이것까지 알아야 돼, 여러분. 국가안보법. 이제 나올 때마다 써. 그게 이제 국가안보법은 어때? CIA의 설립 근거. 이해했지? CIA의 설립 근거. 자. 근데 이제 국가안보법에는, 그쵸. 이렇게 돼 있어. 정보는 해외 정보와 방첩 정보를 포함한다 라고 돼 있어. 그러면 국가안보법에서는 정보에 뭐가 포함되는 게 아니야. 해외 정보라고만 했으니까 어때? 국내 정보는 어때? 그치? 국내 정보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다. 이해했죠? 규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거기 이제 해외 정보는 외국 정부 또는 어때? 외국 조직이나 단체, 외국인, 개인 또는 국제 테러 활동 조직들의 능력과 의도 또는 어때? 그 활동과 관련된 첩보다라고 돼 있어. 해외 정보가 뭐예요? 그러면 외국 정부나 외국 조직이나 단체, 외국인, 개인 또는 어때? 국제 테러 활동 조직. 그러니까 얘네들에 관한 어때? 능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때? 북한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이해했죠? 또는 중국, 일본. 자, 그래서 해외 세력의 능력, 그치? 해외 세력의 능력이나 의도나 그 활동과 관련된 첩보를 뭐라고 하는 거야? 얘를 해외 정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방첩은 뭐가 되겠어? 이 해외 세력의 활동을 막으려는 걸 방첩이라고 하는 거잖아. 쉽게 말하면, 그치? 여기는 아직 배운 것도 없으니까 방첩은 뭐야? 그냥 간첩 잡는 거. 이해했지? 그러면 방첩 정보는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연하잖아. 그치?
해외 조직이나 외국인 또는 국제 테러 활동과 연관된 해외 세력들의 간첩 활동. 사보타주는 어때? 거기다 파괴라고 써. 파괴. 이해했죠? 사보타주가 파괴야. 자, 파괴, 암살 활동, 기타 정보 활동에 대항해서 수행되는 재반, 모든 활동, 재반 활동은 모든 활동이나 수집된 첩보를 어때? 방첩 정보라고 한다라는 거죠. 별거 없어. 이해했죠? 자, 해외 세력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어때? 암살을 하거나 파괴하거나 하려고 할 때 이거를 막으려는, 그치, 정보를 뭐라고 하는 게 방첩 정보라고 한다라는 거죠. 대항하여 수행되는 재반 활동이나 수집된 첩보. 자, 그러나 미국 국가안보법이 정보를 해외 정보와 방첩 정보로 한정한 것은 결코 아니다. 이거 누가 한 말이야? 한의원 교수님이 이제 자기가, 그쵸? 한의원 교수님은 어때? 국내 정보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어때? 야, 국가안보법 3조에 국내 정보라는 말을 규정하지 않았어도 이제 국가안보법이 어때? 국내 정보를 배제한 건 아니다. 누구 생각? 그렇죠. 이건 한의원 교수님 생각. 한정한 건 결코 아니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국내 정보도 미국 국가안보법의 정보 개념에 포함됐다라고 이제 주장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그치, 국가정보원법에는 정보를 개념 정의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항상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보면 이제 법률에는 정보란 뭐예요? 이렇게 개념 정의하는 규정이 있어. 정의 규정이 있거든. 보통 정의 규정은 제2조에 있거든. 근데 어때? 정의 규정이 없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특히 우리 국가정보원법에도 어때? 방첩 이런 것들은 어때? 정의 규정이 있어. 그렇지만 어때요? 뭐에 대해서는 정보에 대한 정의 규정은 없다. 라는 거야. 이해했죠? 그래서 정보를 개념 정의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요것만 알아도 그냥 국가정보원법은 어때? 정보를 개념 정의하고 있지 않고, 국가안보법은 어때? 미국의 국가안보법은 정보는 해외 정보와 방첩 정보를 포함한다고 어때? 정의하고 있다. 이해했죠?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제 정보와 국가 정보는 조금만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 자.